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창업진흥원과 구글 코리아가 함께하는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창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창구 프로그램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구 프로그램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창구 프로그램,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1년에 80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N업, NVIDIA에서 하는 건데요. AI 쪽입니다. 30개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마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함께 하는 건데 30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다온다, 다소에서 하는 건데 20개, 그리고 에스크, 엔시스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건데 20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멘스에서 같이 하는 지원 사업이고 20개를 뽑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뽑고 가장 효과적인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데 초창패 같은 경우는 3년 이내고요. R&D라든지 사업화 지원은 7년 이내입니다. 이 창구 프로그램은 7년 이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원은 8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지원이 되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억 3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 그리고 이제 민간 부담금은 30%, 그 중에서 20%는 현물이고 10%는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구 프로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창구 프로그램은 창업의 창, 그리고 구글 플레이의 구, 그래서 창구입니다. 이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함께 하는데요. 국내의 앱이라든지 게임 개발사의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개발사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모집했던 창구 프로그램은 4기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거죠. 주로 평가할 때는 콘텐츠의 완성도, 그리고 혁신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서류 평가도 하고 앱 평가도 하고 발표 평가도 하고 총 3단계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창구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을 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창업진흥원의 사업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지원하잖아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창구 프로그램의 장점은 성장 지원 세미나라든지 또 심층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 대상 투자 유치 데모데이까지도 연결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기업에게 살아있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구 프로그램이 뭐가 좋은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난달에 창구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공받았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페이지여서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창구 프로그램은 7, 8개월 길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라든지 마지막에는 벤처 투자사들을 모아놓고 글로벌 데모데이를 개최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를 해준다. 그리고도 그것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는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꽤 있다는 거예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세미나에 참여해서 구글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창구 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선정되려면 어떤 점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청서는 그 초창패나 예창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정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들과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은 동일해요. PSST, Problem Solution, 그리고 Scale-up Team으로 구성되는 이 사업계획서의 양식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표지에 구글 플레이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패키지 아이디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글 앱으로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사업자,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사용자 트랙션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쇼핑 같은 데일리 앱 등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랙션,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지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뒷부분에 기존의 창업진흥원의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모바일 환경 적합도, 그리고 앱 출시 여부, 그리고 모바일 앱 성과,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 앱 성과는 DAU나 MAU, 그리고 리텐션, 누적 다운로드 횟수,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이용자가 없다면 아무래도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서류 평가가 통과되면 발표 평가하기 전에 사용성 평가를 합니다. 이틀에 걸쳐서 그 서비스, 그 앱을 구글의 평가단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써봅니다. 이 앱이 제대로 개발됐는지, 그리고 유저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창구 프로그램은 구글 앱으로 등록되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앱 사용성 평가를 한 다음 날 발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 평가를 할 때 앱 사용해 보고 불편하거나 이상한 점 같은 것들을 질문으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 발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업진흥원과 구글이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이 기존의 예창패나 초창패, 아니면 비대면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구글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진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피상적인 이야기 말고도 그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예창패, 초창패,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이런 K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제 책임자가 사업비 사용 승인 요청을 하면 관리기관,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빠진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적정해 보이지 않는다면은 지불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창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과제 책임자가 K 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과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 요청뿐만 아니라 사업비 집행까지도 과제 책임자가 범용공인인증서를 눌러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물품 구매라든지 외주계약 같은 거를 했을 때 만약에 관리기관에 사업비 승인 요청을 했다가 일주일, 2주일 지연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구매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외주 개발업체한테 인심을 잃기가 쉬운데, 내가 올리고 내가 승인해서 내가 집행 처리할 수 있으니까 창구 프로그램은 필요한 때, 제때에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 집행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정기적으로 매달이라든지 분기별로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 내역을 수시 점검을 하고,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역시 불시에 점검이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업진흥원과 구글 코리아가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선정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선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뽑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에 또 신청을 받을 텐데요. 올해에 앱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년 초까지 앱 출시를 완료하시고 내년 3월 달에 꼭 창구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입이었습니다.